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론이 일방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성급히 보고서를 발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중국 의견과 동일하다시피 한 거죠?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 역시 민주당이랑 중국이랑 주장하는 바가 똑같다. 우한 코로나는 어떻게 했나? 숨기고 조작해서 전 세계 사람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몰아넣고라며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공산당은 한 팀이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지. 너희들은 영혼까지 한 팀이니까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 말하지 말고 당장 서해안으로 방출하는 중국 원전 55기 핵폐수 검증부터 받기 바랍니다. 조국이의 딸내미 조민희 의사전문대학원 약칭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민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주위의 손가락질도 아량곳 않고 떳떳하다며 고개를 쳐들었던 조민의 태세 전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니 기소 안 당하려고 반성하는 척 하는 거라 봅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조민을 절대 기소유예로 선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 서울대 교수이셨던 조국 선생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조국이 선생은 지난 2010년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했는데 조국 유 선생의 말씀 100% 동감합니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사모 씨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3년 만에 재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아들내미 서 씨는 주한미 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전보조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고 이를 통해 휴가가 연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20년 9월 서 씨와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의 보조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검이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 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기세와 함께 고지돼 강제 징수되어 왔던 KBS 수신료, 다음 달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후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분리 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방통위는 국세 체납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MBC 측에 음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수차례 들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성재호 재판장은 지난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 1에서 재판장이 여러 차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며 한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BC는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MBC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국회가 미 의회라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MBC 보도에 대해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나 미국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도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재판부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모경우님, 항상 어려운 한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누구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며 정기적으로 매월 서너 번 이상씩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